사장님이 미쳤어요. 이 문구 옛날에는 꽤 자주 보이지 않았나요? 뭐 창고 정리를 한다거나 가게를 폐업하기 전에 떨이 세일 같은 걸 할 때 이런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옷가게에만 붙으란 법이 있나요? 요즘 자동차 가격이 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자동차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개소세이나 혜택 같은 게 종료되면서 아예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비용도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 입장에선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시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것도 엄청나게 핫한 차가 가격을 내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지금 트랙스 가격이 내렸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시작 가격이 캐스퍼 풀옵션 가격보다도 저렴하던데 아니 대체 왜 우리 모르게 옵션이라도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간 걸까요? 오늘은 한국GM이 트랙스 가격을 내린 이유 그리고 이게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랙스가 가격을 또 내렸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내렸습니다. 지난 3일에 쉐보레 공식 홈페이지에 있던 트랙스 가격표가 업데이트 됐거든요. 개소세 인하 기간이 7월부터 종료되면서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던 가격들도 다들 올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개소세도 5% 반영분이 적용되는데 개소세 5% 기준으로 트랙스 가격이 최대 30만원 인하됐습니다. 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옵션표에 있던 어쿠스틱 윈드실드 글라스 이게 흔히 말하는 차음 유리인데 이게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진 만큼 가격 인하가 된 건가 싶었는데 이건 옵션표에서만 삭제되고 실제 차에서는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트림별로 보면 개소세 5%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하위 트림부터 22만원, 26만원, 29만원, 30만원씩 내려간 거죠. 상위 트림에 고객이 몰려있는데 상위 트림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것도 인상적이고요. 1억짜리 차가 30만원 빼주면 그게 대수인가 싶겠지만 2천만원대 차가 30만원을 내려주면 이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여전히 하위 트림은 2068만원, 최상위 트림도 2800만원을 안 넘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통 프로모션은 어떨 때 많이 하나요? 독일차는 원래 프로모션이 많고요. 다른 브랜드는 대부분 아쉬울 때 많이 하잖아요. 출시된 지 너무 오래돼서 판매량이 안 나오는 차 내지는 원래 인기가 없는 차라서 할인을 해줘도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차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GM은 쉐보레 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신차의 가격을 내려준 거잖아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견제 역할을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가격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인한 가격 인상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브랜드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른 국산차 브랜드들은 프로모션 개념으로 개소세 상승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는 프로모션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현대차는 현대차 전용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조건에 블루세이브 오토를 이용해야 하고 현대 신차 할부 프로그램까지 온갖 조건이 다 붙습니다. KG 모빌리티도 특정 조건에 따른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르노코리아는 할인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 노후 모델들이라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트랙스는 프로모션 가격이 아니라 아예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자체를 내린 겁니다. 심지어 옵션 변동도 없고요. 기존에도 저렴하다고 가성비 때문에 잘 팔리던 차가 가격을 또 내림으로써 주변에 있던 다른 브랜드들은 가만히 있다가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맞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소세 인상분을 반영한다면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죄다 묻히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나 KG 모빌리티 같은 국산차 브랜드들도 그렇고 지프 같은 수입차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것과 아예 가격표에 반영해서 가격 자체를 내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두 번째는 트랙스 하나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펼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이번 기회로 한국GM이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트랙스가 완벽한 차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가 굉장히 뚜렷한 차거든요. 터보 엔진이라도 저배기량 엔진입니다. 그러면 변속기 세팅이라도 좀 똑똑해야 하는데 가장 실망했던 게 6단 자동 변속기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요. 저속에서는 나쁘게 표현하면 반응이 좀 경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잘 팔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는 기술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너무 자동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물론 진짜로 고도의 기술력과 미세한 세팅값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시각이 차이인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관심사인 것들은 깊게 파고들지만 그렇지 않은 건 쳐다도 안 보거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페트롤 헤드들이 아니고요. 그저 내가 돈을 내고 구매하는 제품일 뿐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본질만 잃지 않고 상품성만 괜찮으면 구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뭔가요? 전체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이건 기본이고요. 작은 차는 저렴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조건입니다. 상품성 비교는 그 다음이고요. 우리나라 경차 시장이 죽어간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차종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가격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경차의 본질은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입니다. 이번에 모닝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한 번 더 올랐습니다. 물론 모닝은 원래 마이너스 트림이 특정 시기가 지나면 추가되기는 하지만 경차랑 소형차는 화려한 옵션 이전에 저렴한 가격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경차들은 가격부터 본질을 잃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프로션이라도 캐스퍼가 2천만원이 넘고 모닝이 1930만원에 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서 트릭스가 잘 팔리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BM이나 페라리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소형차이고 저렴한 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이게 소형차의 본질이라고요. 이건 셀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SUV가 갖춰야 할 적절한 가격 범위를 갖추고 있고 상품성도 경쟁 모델들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트릭스랑 셀토스가 나란히 소형 SUV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GM은 출시부터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미지와 여론을 아주 잘 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트릭스의 인기가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그간 한국 GM이 그래왔으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 배정을 제대로 못해서 신차일과를 남한테 줘버리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트릭스는 오히려 신차일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트레일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 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건 트릭스일 것 같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저렴한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미 트릭스보다 비싼 차이기도 하고 한 등급 위의 차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트레일블레이저의 출시가 트릭스한테는 반사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세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트릭스까지는 전망이 좋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차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데요. 어떤 회사가 가성비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나오는 제품들은 무조건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맥락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를 얻은 대상은 이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역시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저런 독한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싼 차도 성공한 회사가 더 좋은 차를 출시하면 역시 발전하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렴한 차로 성공한 회사가 더 좋은 차를 출시하면 이것들이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작전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트릭스가 한국 GM과 쉐보레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습니다. 트릭스 다음으로 출시될 신차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컨대 이코노스나 트래버스 이런 차들은 트릭스보다 비싸야 하는 차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쉐보레가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가 저렴한 차니까 다음 차들도 무조건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즉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쉐보레의 다음 신차 가격은 특히나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 구성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만약 경쟁 모델하고 상품성이 비슷해요. 그런데 수입되어 오는 차라면 가격이 국산차보다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잖아요. 심하면 이것도 납득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눈치 싸움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트릭스가 끌어올린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 공장에 신차 배정을 최대한 많이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보고요. 수입되어 오는 차들은 어쨌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아무리 수출 기지로서 활약하고 있다 해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팔기는 어려울 거라서 이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